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어릴 적 한 번쯤 꿈꿔봤던 삶, 여러분들은 그 꿈들을 얼마나 이루며 살고 계신가요? 배낭 메고 세계 일주하기, 스카이다이빙 도전해보기, 인종 다른 친구 사귀기, 그리고 나만의 집 마련하기. 여기 다양한 꿈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나만의 집에서 사는 나 혼자만의 시끌벅적 휘황찬란, 때론 쓸쓸하고 무섭기도 한 혼자 사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자취 3년차 엄마 품이 그리운 기린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자취생 패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초보에서 중수까지 거듭나게 된 색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취 3년차 혼자 있는 거 달인 다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취 1년차 집순이 뽀삐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1인 가구의 가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듬직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힘이 나는 시간이네요. 모두 아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쿠키 방송으로 자취 특강을 준비했어요. 생활하며 어려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 그리고 스스로 터득한 꿀팁들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타코님, 자취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셨나요? 아, 네. 저는 자취 1년차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자취방에 블라인드가 3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3개가 다 이렇게 연달아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주말에 그냥 가운데 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요? 블라인드가. 근데 하필 그 가운데 블라인드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쿠팡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스티커 커튼이라고 하나요? 그 양면 네. 테이프 이렇게 뜯어가지고 천장에 붙이면 이렇게 블라인드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긴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배송 오는데 한 하루 이틀 걸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하루 이틀 동안 약간 집에서 뭔가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특히 저녁에, 저녁 먹으려고 이제 상을 차리고 불을 이렇게 탁 켜면은, 다 보여요, 제가. 아예 다 보여요? 네, 제가 다 보여요, 그냥. 뭐 먹고 있는지도 보여요.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쿠팡에서 사서 커튼 잘 붙이고 살다가, 또 한 1년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이번에는 그 왼쪽 블라인드가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주인분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거 블라인드 2개 떨어졌어요,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님이요? 네, 주인님. 2개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람을 불러주겠대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분이 오셔가지고 그 떨어진 블라인드 2개 다 실리콘으로 이제 고정해서 지금은 한 붙여놓은 지 한 1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떨어지고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블라인드 사건이 저는 자취하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와, 정말 갑자기 그렇게 집을 가려주고 막아줬던 커튼이 떨어지면 엄청 민망할 것 같아요. 네, 진짜 민망해요. 그냥 사생활이 없다시피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기억에 남는 일화를 하나 더 말해보자면 이게 저는 혼자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제일 서럽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재작년에 중간고사 시험 전날에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막 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열이 많이 나니까 열을 내리려고 이제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이렇게 이마에 얹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제 집에 살면 이제 막 어머니가 해주든 아니면 아버지가 해주든 이렇게 가족이 해줄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걸 제가 살라고 그냥 제가 이 찬물에 막 적셔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안쓰러워. 근데 그 화장실 거울에 이렇게 비치거든요, 제 모습이. 이렇게 적시고 있는 모습이.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병원에 바로 갔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아닐까 걱정도 그때 했었는데 결국 코로나는 아니고 편도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뭐 그랬었습니다. 색칠님의 자취 생활도 좀 궁금한데 색칠님은 자취 생활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저는 2학년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어느덧 자취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자취를 하고 나서 알게 된 건 제가 생각보다 외로움을 진짜 많이 타더라고요.
제가 원래 진짜 소문난 집순이고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유튜브 보는 거를 즐기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는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거를 다 혼자서 해야 하는 게 너무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 있기가 싫어서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나러 다니고 뭔가 괜히 많이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마음껏 외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유를 얻으려면은 이 정도 외로움은 감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금이 없다는 점이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통금이 없다는 게 진짜 네.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작년 4월 달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이제 딱 1년 차가 됐어요. 네, 근데 1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자취 시작한 그 첫날 자려고 누운 침대에서의 순간이에요. 그때 기분이 뭐라 한 단어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방 안을 가득 메운 적막함과 조금의 외로움, 그리고 그 사이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해방감까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감정 길어야 딱 한 달 가는 거 아시죠? 맞아요. 이 뒤로는 현실입니다. 모든 집안일은 저의 몫이고요.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느덧 학교 앞에서 이제 3년차 자취생인데요. 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자취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학교랑 가깝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원래 자취하기 전에는 통학을 했었는데 학교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버스 타고 막 지하철 타고 그래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자취를 하니까 집이 학교에서 딱 5분 걸리는 거예요. 강의실까지. 집 우와. 나가서 강의실까지. 강의실까지요? 네네. 딱 5분 정도 걸려가지고 아침을 정말 여유롭고 느긋하게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도 외로움을 굉장히 잘 타는 성격이라 맞아요. 밤에 잠들기 전에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이 정말 외로운 것 같아요. 딱 그때가. 그래서 항상 평소에 혼자 있을 때 유튜브나 음악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감해요. 네, 그렇죠. 또 타코님이랑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새벽에 갑자기 자다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네. 네. 배가 너무 아픈 건데 제가 원래 건강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진짜 예민해요. 병원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그때 딱 배가 아픈 데가 딱 맹장이 있는 데인 거예요. 오른쪽 아래 그쪽 네.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맹장이다. 이거 올 게 왔다 하고 네. 이제 걱정하다가 혼자 이제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CT 찍고 막 뭐 피 검사하고 다 했는데 네.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럼 뭐였던 거예요? 그냥 뭐 소화 불량 뭐 그런 거 모르겠대요, 자기. 그런 걸 저희는 엄살이라고 네, 하긴 제가 하는데 좀 과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건강에. 예. 네, 근데 진짜로 혼자 있는데 아프면 진짜 서럽긴 해요. 진짜. 맞아요. 네, 기린님 고생 많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슬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다들 요리는 자주 해 드시나요? 자취하면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부터 말을 해보자면 네. 저는 좀 귀차니즘이 심해서 네. 사실 근데 설거지랑 청소 같은 집안일은 그렇게 엄청 크게 귀찮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리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잘 안 해 먹어요, 저는. 네. 그리고 또 분명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제 주변에 이제 자취하는 분들을 보면 밀키트 자주 사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밀키트는 좀 비추해요. 왜요? 네, 왜냐하면 밀키트가 보면은 1인분으로 나오는 밀키트가 거의 없거든요. 네, 있긴 있는데 저는 잘 못 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2인분 내지 3인분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혼자 사면 그걸 이제 사서 이제 먹으려고 하면 두 끼에서 세 끼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쵸. 아침, 네. 점심, 저녁 맨날 똑같은 거. 네네. 저도 저번에 부대찌개 사 먹었다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부대찌개 먹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은 부대찌개 안 찾은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부대찌개처럼 그냥 그 음식이 그냥 질려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간편식이에요. 간편식? 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카레를 좋아하는 것도 있긴 있어서겠지만 네. 저는 3분 카레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냥 한 박스씩
계속 사다 놔요. 떨어지면 사다 놓고서 떨어지면 사다 놓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뭐 먹을 거 없거나 그러면 그냥 햇반하고 그거 꺼내서 그냥 그 전자레인지 같은 거 돌려서 먹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냉동 볶음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네. 요 냉동 볶음밥도 한 10개씩 사다 놓고 그냥 먹을 때마다 후라이팬에 기름만 살짝 둘러서 볶아 먹으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또 집에 뭐 김치 있으면 그냥 뭘 말 다 했죠. 볶음밥하고 김치면. 그렇죠. 네, 완전 간단합니다. 맞아요. 냉동 볶음밥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쵸. 네, 진짜 자주 먹어요, 저도. 네네네. 사실 자취하면서 요리를 직접 해먹는 대학생 솔직히 드물 겁니다. 네, 저도 거의 못 보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리를 해먹지는 않아요. 저는 똑같이 귀차니즘이 정말 심한데 특히 저는 밥 먹는 걸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먹는 걸요? 네.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밥 챙겨 먹는 거 귀찮은 스타일이죠.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맛있는 거 별로 안 찾아서 먹고. 맞아요. 근데 또 자취할 때는 밥 먹어라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쵸. 밥 챙겨주는 사람은 또 당연히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자취를 하면은 모든 게 다 돈이에요. 맞아요. 아시죠? 네. 맞아요. 밥 시켜 먹는 것도 돈, 남은 음식 버리는 것도 돈이라서 최대한 안 남기고 가성비 있는 음식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낸 게 닭가슴살 볶음밥이에요.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네, 알아요. 저는. 그렇죠. 그게 한 팩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려서 먹으면 되거든요. 네. 이게 카레 맛, 훈제 맛 막 이런 종류들이 다양한데 타쿠님은 주로 어떤 볶음밥을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볶음밥이 좋은 이유가 칼로리도 한 팩에 350 정도밖에 안 되고 부담 없이 잘 챙겨 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뭔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 네. 광고는 아니고요. 내 돈 내산입니다. 아까 이제 뽀삐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볶음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좋아요. 공유해 주세요. 볶음밥이 종류가 좀 많거든요. 네.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낙지볶음밥이라든지 뭐 김치볶음밥, 뭐 새우볶음밥, 야채볶음밥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중에 낙지볶음밥, 김치볶음밥, 새우볶음밥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김치볶음밥은 제가 기대를 너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김치볶음밥은 그냥 좀 그랬고 제가 좋아하는 건 새우볶음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새우. 제가 좀 새우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뭐 새우가 다 살이 발려서 이렇게 냉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딱히 조리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먹어보니까 새우볶음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자극적이지도 않고. 네, 타코님은 새우볶음밥을 추천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다들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색칠님은 어떠세요? 색칠님만의 자취 레시피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다들 뭔가 간편식을 위주로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저는 저만의 레시피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참치 포케입니다. 이게 다이어트 음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꺼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시피라서 그리고 이게 불을 안 써도 되는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참치캔 하나, 그리고 닭가슴살 반 개, 현미밥이나 곤약밥 반 개, 계란, 샐러드 채소 한 팩, 스리라차 소스, 그리고 마요네즈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현미밥을 식혀서 반 개만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샐러드 채소랑 계란 후라이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닭가슴살까지 얹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소스랑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스리라차 소스 2 그리고 마요네즈 1의 비율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는 사실 요리도 아니고 조리의 영역이긴 하지만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제가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샤브샤브 육수 쿠팡에 팔거든요. 그거 사서 그때그때 원하는 야채 넣고 끓여 먹거나 토마토 파스타를 자주 해 먹어요. 토마토 파스타가 의외로 만드는 것도 라면만큼 간단하고 의외로 싸고 그리고 의외로 똥손이 만들어도 맛있는 요리랍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되나요? 뭐죠? 여기 조리법 설명하실 때 현미밥 시켜서 반 개만 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남은 반 개가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락앤락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먹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네. 그럼 똑같아요, 맛이? 약간 맛없어지긴 하는데 먹을 참고 만해요? 먹을 만한. 저도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반 개만 먹어야지 이러다가 그래요? 햇반 반 개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맨날 한 개 돌려서 한 개 다 먹거든요. 요즘에 햇반 작은 거 팔아요. 작은 거 나와요.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작은 거 나와요. 이런 거 추천 빨리빨리 좀 얘기 좀. 네.
네, 참치포케 정말 맛있겠네요. 저도 한번 해 먹어보고 싶어요. 자취하면서 음식을 해 먹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실은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않거든요. 원래 처음에 자취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밥통하고 쌀하고 그런 거 다 사가지고 밥도 이제 직접 해 먹었어요. 처음에 유튜브에 이제 요리 레시피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처음에는 해 먹어. 이제 직접 맞아. 해 봤는데 진짜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진짜 음식을 안 가리거든요. 네. 안 가리고 다 잘 먹는데 네네. 제가 만든 음식은 진짜 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아 그렇게 맛이 없었어요? 네. 아 똑같이 했는데 다르더라고요, 맛이. 그럴 수 있죠. 네, 그 뒤로 요리를 해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쓰레기 나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배달도 거의 안 시켜 먹고 네. 저는 그래서 보통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편입니다. 네,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백종원 쌤의 그 볶음라면을 다들 아시나요?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제가 그걸 들어봤어요. 기가 막히게 끓이는데 네. 이제 제가 가끔 본가에 돌아가면 동생이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들어 달라고 그 정도예요? 네, 해서 자주 만들어 줍니다. 레시피는 어렵지 않은데요. 네. 일단 냄비에 면만 따로 익혀줍니다. 그 면이 익는 동안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좀 두르고 파를 미리 썰어내야 돼. 네. 파기름을 내야 돼서 네. 썰어둔 파를 기름하고 볶아줘서 파기름을 내줘요. 네. 그럼 면이 그냥 다 익으면 후라이팬에 옮겨 부어주고 스프를 저는 이제 짠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반 정도 넣는데 네. 기호에 따라 첨가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냥 같이 볶아주면 돼요. 네. 근데 이게 간단한데 진짜 엄청 맛있거든요. 동생이 오빠 왜 그거 장사 안 하냐고 이거 우와. 무조건 술안주로 팔면 대박 난다고. 그 정도로. 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맛있다고 하네요. 기린님이 만든 볶음라면 맛이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지금은 라면 같은 걸 먹을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저도 꼭 먹어보고 싶네요. 네. 정말 백 선생님 레시피가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음에 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자취를 하다 보면 밥 한 끼 먹을 때나 뭐 전구를 갈 때 분리수거할 때까지도 매번 성장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자취하면서 스스로가 성장했다고 느끼게 되신 부분 있나요? 뽀삐님 있으세요? 네. 저는 자취를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제가 했던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아마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귀찮음이랑 외로움에 정말 취약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앞에서 자취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처럼 자취는 정말 오롯이 내가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엄마의 아들 또 아빠의 딸에서 벗어나서 나로 살아가려면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에게는 자취가 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나랑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달까요? 사실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안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잘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자취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용돈을 안 받고 부모님 카드를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낭비를 했는지 이런 개념이 전혀 안 잡혀 있었는데 혼자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 돈이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네. 경제관념이 생기다 못해 돈이라는 거에 조금은 예민하게 판단하고 반응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뽀삐님 말씀대로 자취는 그냥 숨 쉬는 것도 돈이에요, 진짜. 맞아요, 진짜. 진짜. 네. 저도 역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살 때는 뭐 전기 아까운 줄도 모르고 보일러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사용 안 하는 방도 가끔 불 켜놓고 그냥 다니고 맞아, 끄기 맞아. 귀찮아서 냅두고 맞아요. 뭐 에어컨도 막 그냥 빵빵 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저도 자취 초 1년을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요금서가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한 달마다. 네. 와, 근데 전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저도 진짜 이번 달 무서워요. 얼마죠? 저 1년차 때 그거 보고 손이 떨렸거든요. 와, 여름에는 전기세가 막 때리고 맞아. 겨울에는 가스비가 막 때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겨울에는 게다가 막 가스비가 거의 10만 원씩 나오고 많이 네, 나오셨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죠, 제가. 네. 어떻게 네네. 하면 이제 겨울에 보일러비를 아낄 수 있냐 이렇게 네, 찾아보니까 네.
보통 이제 겨울에 보일러를 나갈 때는 끄고 들어오면 다시 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이게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가스비가 더 많이 나온대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출할 때 평소 이제 설정하던 온도보다 한 2, 3도를 낮게 설정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보통 거의 대부분 예약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기능을 사용해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으로 맞추고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일러가 3시간에서 4시간마다 한 번씩 돌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 내부의 온도를 약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 예약 기능을 끄면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훈훈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일러가 그렇게 많이 안 돌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그걸 찾아봐서 그렇게 똑같이 해보니까 아까 10만 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5, 6만 원, 뭐 많아야 7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저런 정보 찾아보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고 또 집에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아까 블라인드처럼 막 주인분한테 전화해서 막 해결하는 이제 저를 보면은 아, 나 좀 성장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저의 책임이 좀 커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책임이 커진다는 게 진짜 공감이 되는데 네.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도 그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저도 그 책임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본가에 있을 때는 저희 집이 집안일을 각자 담당을 해서 맡게 되는데 제 담당인 집안일도 미루다가 엄마가 보다 못해서 대신 해주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빨래랑 설거지 그런 집안일들을 절대 안 미룹니다. 왜냐면 1인 가구이다 보니까 제가 미루면 저의 가정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럼 가장의 책임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뭔가 자취를 하면서 제가 세상의 쓴맛을 좀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집을 나가면 아까도 다른 분들도 다 얘기했지만 숨 쉬듯이 돈이 나가잖아요. 네, 네, 맞아요. 뭔가 생필품, 휴지, 물 이런 게 본가에 살 때는 늘 항상 집에 당연하게 있던 거였는데 네. 자취를 하게 되니까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사서 채워놔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좀 갖고 싶으면은 좀 못 참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갖고 싶은 건 다 사야 하는 프로 소비려였는데 요즘은 살림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체크해 놓고 그것부터 사는 것 같이 소비 계획을 좀 나름 세우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 나름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네, 그렇게 다들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멋집니다. 저 또한 자취를 하면서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에는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밥도 그냥 차려주시면 먹고 빨래랑 청소도 안 하고 방도 안 치우고 막 그랬는데 자취를 하면 제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주 잘하게 되어서 뭐 지금 당장 결혼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 정도로? 네. 또 느낀 점은 자취를 하고 오히려 저는 삶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냥 의미 없이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산책도 하고 뭐 카페도 가고 했던 게 이제는 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 끝나고 이제 제가 기타를 얼마 전부터 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집에 와서 이제 기타 한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이야. 이제 저녁 돼서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고 네. 혼자 카페 가서 뭐 책을 읽거나 과제 같은 거 하고 네. 돌아오면서 성북천이 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그 1시간 정도 걷고 돌아오는 게 요즘 제 하루 일과예요. 이야. 학교 갔다가 기타 연습에 카페 산책까지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여유로운데 바쁜 그런 네, 삶을 사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갓생이 목표여서 그래요. 아우. 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초보 자취생 자린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분만의 꿀팁을 듣고 싶어요. 먼저 색칠님만의 자취 꿀템 있으신가요? 네, 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웃기긴 한데 뭐죠? 백악관 탈취제라고 아시나요?
백악관 탈취제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저도. 백악관에서 쓰는 탈취제래요. 저도 최근에 네. 그 지하철역 지나가다가 막 엄청 열심히 홍보하시길래 사본 꿀템인데 네. 뭔가 자취하다 보면은 다들 느끼실 텐데 환기를 아무리 자주 시켜도 뭔가 이 좁은 단칸방에서 먹고 자고 다 하다 보니까 냄새가 계속 고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악관 탈취제를 냉장고나 옷장이나 신발장 이런 데 넣어두니까 반나절도 안 돼서 그 묵은 냄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저는 더 살 예정이에요. 그리고 자린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뭔가 각자의 이유로 다들 집을 나와서 처음 홀로 살기에 도전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 처음에는 무섭고 떨리겠지만 네. 모든 일은 결국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저도 살림의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취하면서 생기게 될 즐거운 일들을 많이 상상해보세요. 네.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일러 온도 조절하는 게 진짜 꿀팁이었는데. 진짜 꿀팁이에요. 맞아요. 꿀팁이었어요, 그쵸, 진짜. 그쵸. 또 찾아보자면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뭐죠 그게? 이게 만약에 서울에서 이제 자취를 하시는 청년분들이라면 네. 이 제도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 랜덤이긴 한데 소득 분위도 안 따지고 워낙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네. 저는 떨어진 분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 주변에는. 네. 그래서 필요한 서류도 그냥 몇 개만 제출하시면 돼요. 거기서 제출하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리고 10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진짜 꿀이니까 서울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거 신청했거든요. 네. 그래서 2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요? 네. 저 왜 안 알려주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죠. 처음 들어봤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또 이제 또 대학생 입장에서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서울이 아니신 분들도 각 지역에 해당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린이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아프지 마세요. 네. 혼자 있는데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요. 정말. 진짜 맞아요. 그러니 제발 아프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내가 아프다 혹은 아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저처럼 그냥 달려가세요. 병원. 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병원 귀찮으시다고 안 가고 그러면 진짜 더 몸살 나가지고 집에서 눈물 납니다. 진짜. 그러니 절대 아프지 마십시오. 이야, 네. 너무 따스운데요. 감사합니다. 뽀삐님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그럼요. 자취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는 분들, 자, 가장 처음으로 빨래, 설거지, 집안일 미리미리 하십시오. 특히 빨래가 한번 밀리면요, 굉장히 난처해지실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현실 꿀팁이다 이거.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연락 자주 드리시면 좋겠어요. 해방감에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지만 자취를 시작하면 부모님 뵐 일이 급격하게 줄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더 지나면 점점 더 부모님과의 시간이 사라져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어릴 때 철없는 척 부모님께 애교 부릴 수 있는 지금 우리 나이에 부모님께 연락 잘 드리고 부모님께 잘합시다 우리. 네. 네. 와, 다들 정말 훈훈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저 또한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아픈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네. 그때 정말 아프다기보다는 엄청 서러웠어요. 맞아요. 되게 서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평소에 감기 안 걸리기 위해서 청소 꼭 잘하시고 화장실 청소 깨끗이 하시고 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환기 이제 하루에 2번씩 꼭 하시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학교 네. 가기 전에 오늘 미세먼지 지수 딱 확인하고 괜찮겠다 싶으면 창문 열어두고 딱 학교 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비타민하고 영양제 꼭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운동 꼭 하시고 네. 운동이 너무 힘들다 하시면 저처럼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꼭 산책을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밥 해 드시기 귀찮다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네. 왜 웃으시죠?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저희 엄마 같아가지고
창문 열어두고 환기하고 운동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끼니 거르지 말고. 네네.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엄마가 생각나네요. 네, 밥도 이제 학교 가는 주중에는 뭐 애들이랑 잘 먹는데 주말에 특히 주말에 이제 늦잠 자고 민기적 되느라 식사 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다들 좀 찔리셔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찔리네요. 네, 귀찮더라도 밥은 제때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뽀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건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부모님들이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그리고 생각이 날 때 부모님께 자주 전화 드리세요. 정말 가족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정말 무엇보다 건강 그리고 가족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세 분의 패널 여러분들 모시고 자취 특강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해방감과 자율성도 좋지만 우리 책임감 있는 생활하며 건강한 자취 라이프를 즐겼으면 좋겠네요. 저 기린도 앞으로 더 똑 부러져 보겠습니다. 철학자 마크 롤렌즈는 그의 책에서 행복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잔디밭에 앉아 브레닌이 토끼 뒤를 몰래 쫓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아니라 토끼를 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순간,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은 순간은 즐거운 동시에 몹시 즐겁지 않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밀린 일을 해내기에 급급하고 끝내지 못할까 불안에 떨며 과다한 과업 때문에 불편한 시간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행복을 향해 마냥 달리는 끝없는 컨베이어 벨트 같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활이 매일의 집안일을 해치우며 저 멀리 행복한 자취 말렙을 향해 가는 걸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나아가는 어린이여도 좋으니 과정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여유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MC 기린, 색칠, 타코, 뽀삐였습니다. 안녕. It's 11:11 오늘이 한 칸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 우리 소원을 빌며 웃던 그 시간 별게 다 널 떠오르게 하지 네 맘 끝자락처럼 차가운 바람 창을 열면 온통 네가 불어와 이 시간이 전부 지나고 나면 이별이 끝나 있을까 yeah. 널 다 잊었을까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I believe I'll be over you 달려가네 있는 오래전에 약속했던 몇 월의 며칠 너에겐 다 잊혀져 있었다면 내가 지워야지 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겠지 뭐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I believe I'll be over you 계절 틈에 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하루 틈에 걸려있는 새벽별처럼 이 모든 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말겠지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